데일리 그 검사하기 전에 잠깐 공지할 게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시험 봤잖아요. 그 시험을 이제 아직 못 보신 분들도 계세요. 지난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결석을 해갖고 그래서 점수나 등급표나 이런 건 다 제작을 했거든요. 다 제작을 했는데 근데 오늘은 공개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왜냐면은 아직 시험을 이제 안 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 시험 안 보신 분들은 오늘 끝나고 8시 반에 시험을 추가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1 학생들 시험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때 이제 점수랑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릴 거고요.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이제 시험 봤던 시험지는 돌려줄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시험지를 돌려주고 그 시험지에는 채점이 안 돼 있습니다. 저희가 OMR에만 채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답지나 이런 거는 쌤이 그 단톡방에다가 올려줄 거기 때문에 만약에 각자 점수가 좀 궁금하다라고 한다면은 각자 이제 채점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등급표도 같이 올려줄 거니까 내가 한 요 정도 등급 나오겠구나 하는 게 좀 궁금하시다면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그 밖의 것은 뭐 제가 따로 뭐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잠깐만, 그 서영이랑 저기 다현이랑 아마 시험을 두 분이 못 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머지 분들 중에 안 본 분 없죠? 두 분 제외하고. 그래서 두 분만 오늘 끝나고 좀 시험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공지할 건 다 했으니 데일리 테스트 결과를 좀 볼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시험을 봐갖고 이제 진도를 안 나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예전에 진도 나갔었던 부분을 좀 다시 재수정해서 테스트를 한번 좀 내봤습니다. 한번 간단하게만 좀 이제 해설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했었던 그 이제 4.0 교재 트렁크의 이제 9번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9번 지문이 조금 오래전에 해봤고 이제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 있으니까 내용을 좀 간략하게 리뷰를 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9번 내용이 뭐였냐면은 그 그림 또는 사진의 기능에 관련된 내용이었어. 그래서
이제 그 사진의 기능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피사체를 보여주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 찍은 사람, 사진을 찍거나 어쨌든 그 시각 예술을 만든 사람의 의도성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게 전반적인 내용이었어요. 자, 그래서 제목을 고르는 건데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기에서 그 피사체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사진의 기능이 사진이라 쓸게요. 편의상. 시각예술이라 쓰겠습니다. 자, 시각예술의 기능에 관련된 내용인데 근데 피사체를 보여준다. 이거는 그냥 이제 단순하게 이제 통념으로서 이제 제시를 한 거죠. 통념으로서. 그럼 이제 실제로 이제 중점적인 내용으로서 제시한 게 뭐였다? 다시 한번 중점적인 내용은 이제 그 창작자의 의도를 보여준다는 거죠. 창작자의 의도를 표출한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었죠. 그럼 결국에는 시각예술의 기능은 창작자의 의도를 표출해준다라는 게 가장 중점적인 내용이겠습니다. 그에 관련된 거는 답이 2번밖에 없어요. 2번을 보면은 The intentions of the artist hidden in the visual art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시각예술에서 숨겨진 예술가의 의도성 지금 두 가지 얘기가 다 나왔기 때문에 2번밖에 안 되겠습니다. 나머지를 보자면 1번에 Practical use of visual arts in real life. 자, 실제 생활에서 시각예술의 실용적 사용이라고 돼 있는데 실용적 사용이라는 요말 때문에 벌써 틀렸죠. 그 다음에 3번은 The writer's misleading intentions to the audience. 청중에 대한 그 작가의 오해 소지가 있는 의도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작가는 이런 식으로 의도해갖고 어떤 이제 창작물을 만들었는데 근데 받아들인 사람은 잘못 받아들일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니까 당연히 얘도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요. Visuals that give different views depending on the audience intentions. 자, 그럼 관객의 의도에 따라서 다른 시각을 주는 시각예술 이렇게 되겠네요. 관객의 의도에 따라 다른 관점을 주는 시각예술이랍니다. 결국에는 똑같은 작품이지만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다. 해석 방향성이 다르다라는 내용인데 역시나 이것과는 벗어난 이야기겠죠. 5번은 The characteristics of visual art that appear contrary to their taste intentions. 그러면 그 창작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보이는 나타나는 시각예술의 특성이라고 나와 있네. 그럼 얘는 또 비슷한 얘기가 될 텐데 창작자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지만 하지만 이제 그 의도성이 좀 다르게 발현이 됐다라는 거. 어찌 보면은 4번과 조금 비슷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번도 정답이 안 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넘어가서 두 번째 갑니다. 어법으로서 한번 문제를 출제를 해봤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이제 풀어보자면 A번 같은 경우 however랑 whatever를 이제 비교하는 건데 이게 사실 어법에서 그나마 낼만한 겁니다. 그나마 제가 어법 시간에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복합 관계사는 원래 어법에서는 출제를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 ever 붙은 애들 있죠. whatever, whichever, whoever 이런 애들 있잖아. 이렇게 ever 붙은 복합 관계사류는요. 어법에서 내기에 별로 적합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낼 만한 게 없어요. 만약에 낸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whenever 쓸래, wherever 쓸래 이런 문제로 낸다면 얘는 어법 문제가 아니라 해석 문제야. 사실상 의미가 다른 거니까 어법적 특징이 똑같거든. 그러면 어법적 특징이 다른 두 가지 녀석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관계대명사라 부르는 녀석이 있잖아. what, who, which가 있죠. 여기에다가 ever 붙인 거야. 이게 복합관계사 아니야. 복합 관계대명사죠. 어쨌든 얘네 이름은 관계대명사니까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관계부사라고 부르는 when, where, 그 다음에 how, why는 제외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ever 붙은 애들. 그럼 우리가 관계부사에 ever가 붙어서 복합 관계부사라는데 관계부사는 원래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잖아. 그치? 똑같아요. 특성 자체가. 자, 그러면은 주로 이제 이 둘을 비교하는 문제, 즉 whatever랑 however 비교하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둘은 차이점이 아주 명확합니다.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자, 첫 번째 뒤에 나오는 문장 구조가 다르다는 점. 이게 첫 번째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한번 배운 적이 있는데 however 경우에는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와요. 반드시. 그리고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됐어? 그래서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근데 뒤를 보면은 형용사나 부사가 안 나왔고 더 쓸쓸하는 주어가 바로 나왔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however 안 된다. 이렇게 쉽게 풀 수도 있습니다. 또는 뒤에 maybe 하고 동사 나왔고 비동사에 대한 보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whatever를 쓴다.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B번 accepting, accepted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ing와 ed형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얘가 동사 자리냐 아니냐를 먼저 봐야 돼. 여러분이 잘못 풀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ing와 ed를 구분하는 문제에서 능수동 문제네? 이렇게 무조건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조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분사로서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물어보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얘가 과거형 동사냐 아니면 동사가 아니냐 이걸 물어보는 걸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는 여기가 동사 자리가 맞는지를 먼저 판단하는 게 우선적이라는 거예요. 얘들아 만약에 여기가 동사 자리라면 당연히 accepted가 정답이에요. 과거형 동사 뒤에 목적어 제대로 나오고. 됐어요? 그래서 일단 동사 자리가 맞는지 아닌지를 먼저 봐야 되는데 시작 지점이 여기부터입니다. recently. 그럼 여기서 이제 show하고 대절 나왔죠? 대절의 주어 individuals, 동사 are biased 나왔고요. 그 다음에 as self-serving 전치사의 명사까지 나왔고 콤마로 끊겼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을 앞쪽을 기준으로 하면은 앞에 이미 완전한 문장이 다 제대로 나왔네요. 빠짐없이. 자 제가 항상 말하는 완전한 문장 뒤에는 뭐가 나온다? 수식어가 나와야 된다. 맨날 하는 얘기지. 그러면은 여기는 수식어 자리이기 때문에 동사를 쓸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능수동 문제로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순서가. 자 그럼 능수동 문제라는 걸 파악을 했으니까 그 다음 단계는 뭐냐? 당연히 뒤에 목적어가 있냐 없냐를 보면은 쉽게 풀 수 있겠죠. nose라는 목적어가 있으니까 accepting이다. 뭐 이렇게 쉽게 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녀석의 의미상 주어는 문장 대절의 주어인 individuals 개인들이 그것들을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게 맥락상 맞으니까 ing 능동형을 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C에 do와 are인데요.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두 가지를 비교했다는 건 대동사 문제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쉽게 보자면요 지금 이 대동사가 어느 상황에 많이 나오냐면 주로 비교하는 상황에 많이 나오거든. 비교하는 상황. 그래서 여기에 than 보이시죠? than 보이고 여기에 more 보입니다. 됐죠? 비교 구문이 나와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 비교하는 상황에서 누구랑 누구를 비교하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our biased interpretations 우리의 편향된 해석이 may tell us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대 더 많은 것을요 우리 자신에 대해 뭐보다 our actual dreams 우리의 실질적인 꿈이 말해주는 것보다 즉 편향된 해석과 우리의 실질적인 꿈 이 두 개가 비교되고 있고 이 편향된 해석에 대한 동사는 tell이 나왔습니다. 그럼 따라서 이 tell을 받아주는 일반 동사 do를 쓰는 게 맞겠죠. 됐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마지막 3번 갑니다. 자 밑줄 친 the same fate의 구체적인 내용을 본문에서 찾아 영어로 쓰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해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똑같은 운명이라고 나왔는데 일단 해석을 먼저 해보죠. 자 사회적으로 서투른 인터페이스는 겪게 된답니다. 똑같은 운명을 겪게 된대요. 사회적으로 서투른 개인과 결국에 그들은 뭐 비효율적이고 비판받고 뭔가 되게 막 좀 서투르고 막 약간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럼 여기서 똑같은 운명이다라고 말한 거는 결국에는 뒤에 나와 있는 요거 아닐까요? 요거? 그렇죠? 이것과 같은 운명을 겪게 될 것이다. 됐죠? 여기에서 이제 조금 어려운 게 시험이라는 단어가 아마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별주 단어로 나올 만한 단어인데요. 이제 회피되는 TH는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간략하게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데일리는 자 오늘 진도 나갈 부분을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15번까지인가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16번부터 보면 될 것 같은데. 작성 띄워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좀 볼게요. 여러분이 또 역시나 숙제로 항상 하시는 이제 소재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소재 작성하고 주제문에 체크하는 거 있죠? 작서에 제가 이제 체크하면서 갈 테니까 여러분이 하신 것과 비교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미리 여기다가 소재
란을 써놓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16번, 16번 맞죠? 16번을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 첫 문장에서 그래, 방향성을 제시해준다. 이 첫 문장을 해석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가? 첫 문장을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한번 바로 볼게요. There are people,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Who do not obsessively go after the latest digital devices 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로 봐야겠네요. 소리. 여기까지만 일단 해석해 볼게요. 그러면은 최신식의 디지털 기기를 go after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나왔거든요. 이 go after가 추구하다라는 건데요. seek이랑 비슷한 뜻이에요. 그러면은 obsessively는 이제 굉장히 지나치게, 도가 지나치게 이런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지나치게 최신식 디지털 기기를 추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대. 자, 뭐 하면서냐? Taking their time. 자, 시간을 가지면서. 얘들아, 시간을 가진다는 건 말 그대로 서두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충분한 시간을 가진다. 여유를 가진다는 거니까. 뭐 하기 전에 changing hardware. 자, 하드웨어를 바꾸기 전에요. 자, 하드웨어를 바꾸기 전에 서두르지 않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뭐 하면서? 이 이제 최신식 디지털 기기를 추구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좀 이제 천천히 가는 사람들이 있다? 뭐 약간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얼리 어답터에 어찌 보면 반대가 되는 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새로운 뭐 신문물이 나오면 빠르게 뭔가를 이제 구매를 해갖고 이렇게 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의 반면에 시간을 좀 충분히 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천천히 이 디지털 기기를 뭐 구매를 한다던가 아니면 정말 늦게 구매한다던가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 저는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쌤 같은 경우는 얼리 어답터는 절대 아니고요. 저는 이제 뭔가가 이제 출시되고 나면은요. 한 1년 정도는 기다렸다가 뭔가를 구매를 하는 편이에요. 저는 보통.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가 아이폰 1세대가 처음 나왔거든요. 그때? 왜? 갑자기 할 말이 없어졌는데 왜? 아무튼가 대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인가 그때 아이폰 1세대가 아이폰 1세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이랑 저랑 나이 차이 한 5살밖에 안 나잖아. 그치? 넘어가? 자, 아무튼가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처음에 나왔는데 처음에는 완전 신세계였지. 왜냐면 이제 저는 폴더폰 이거 썼었으니까 저 이제 가로보는 이거 돌아가는 아무튼 그거 썼는데 그 이제 핸드폰 여러분 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가운데 네이트 버튼이 있어요. 혹시 알아요? 알아? 봐봐, 너네랑 나랑 차이 얼마 안 난다니까. 이거 누르면 이제 돈이 그냥 무지하게 많이 나가는 이제 그 마성의 이제 버튼인데, 근데 이제 인터넷을 그냥 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하는 컴퓨터라는 인터넷을 할 수 있대. 핸드폰으로 그게 돼? 막 되게 혁신적인 거였죠. 그랬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 아이폰이 나왔을 때 막 이 구매하는 사람이 장난이 아니었대요. 엄청 많았던 거야. 그때 당시에 한 100 얼마 했으니까 핸드폰 가격이. 그랬는데 이제 저는 한참 지나서 제가 한 20몇 살 때였지? 23살 때인가? 그때 이제 저는 스마트폰을 처음 샀어요. 갤럭시 S2. 그게 이제 제 첫 스마트폰이고 그때 이후로 계속 갤럭시만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간 그런데 이제 뭔가 이제 저도 약간 이쪽에 속하는 것 같아요. 얼리 어답터는 아니고 이게 좀 천천히 가는 좀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 게임을 할 때도요 시즌이 바뀌면 저는 안 해요. 네, 첫 시즌에 안 해요. 네, 쓸데없는 얘기였어요. 자, 다음 거 볼게. There are even some people. 자, 심지어 어떤 사람들도 있냐면요. who have developed a taste. 이 taste라는 건 우리가 취향이라는 뜻으로 좀 알아두자고. 알겠지? 맛 말고요. 자, 그러면은 어떤 취향을 발전시켜온 사람들도 있답니다. 뭐에 대한 취향이냐면 빈티지 테크놀로지래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빈티지 기술에 좀 취향을 발전시켜온 그런 사람들도 있답니다. Not only for vintage decoration or fashion. 그러니까 빈티지 뭐 어떤 장식이라든가 패션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취향뿐만 아니라. 됐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구식을 좀 이제 빈티지 그런 거를 좀 좋아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빈티지까지는 아니에요. 빈티지. 아무튼간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빈티지 장식이나 패션을 좀 선호하는 그런 취향을 발달시켜온 사람들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서 말한 것보다 더 심한 사람들이지. 얘네들은 막 최신식 기술을 막 그렇게 뭐 빨리 할 필요가 있나? 그냥 천천히 하면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얘는 거꾸로 나는 빈티지가 좋아. 약간 빈티지식으로 이렇게 가는 게 좋아. 좀 천천히 느리게 이런 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다랍니다. 자, 이어서 보자면 None of these cases. 자, 이러한 경우 중 어떠한 것도 reveal, 드러내지 않는답니다. On ultimate total renouncement. renouncement,가 별주단으로 나와 있죠. 단념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또는 완전한 단념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여기를 좀 잘 해석해야 되는데 기술에 대해서. 자, 여기까지만 일단 좀 내용 파악을 해볼게요. 잘 봐봐. 지금 앞 내용까지는 뭔 얘기한 거야? 이렇게 어떤 최신식 기술이 나왔을 때 그거를 막 발맞춰서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냥 이 얘기한 거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일단 소재를 좀 먼저 작성해 보자면 최신식 기술이 일단 나와야 될 거고, 근데 이거를 좀 천천히 간다는 거죠. 좀 천천히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식으로 좀 표현을 하면 될까? 좀 뭐랄까, early adopter의 반대말이니까 late adopter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간 좀 이제 천천히 천천히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 정도? 이 정도로 쓰면 될 것 같아요. 소재를요. 뭐 비슷한 뉘앙스라면 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쓴 것도.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 딱 두 문장만 읽고 오해할 수 있는 게 그럼 이 사람들은 진짜 아예 이 최신 기술을 안 쓰는 건가? 뭐 약간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 중 어떤 것도 기술에 대한 뭐 궁극적이고 완전한 단념을 드러내는 건 아니래요. 그러니까 완전한 단념이란 건 뭐냐면, 단념이란 건 결국에는 사용을 안 한다는 거겠죠. 사용을 안 한다. 그냥 포기한다는 거잖아. 그치? 즉 최신 기술의 사용을 아예 안 해버린다? 이게 아니라고. 그 정도는 아니야. 그것까지는 아니야. But rather, 오히려 a temporary interruption of its use랍니다. 그것에, 즉 기술의 사용에 대한 일시적인 interruption이래요. interruption은 이제 원래 잠깐 중단?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술에 대한 사용의 일시적 중단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죠. 또는 a preference for a slower pace, 더 느린 속도에 대한 선호, 이런 거를 이제 드러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여기에서 지금 주제가 벌써 나왔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좀 뭐랄까, 사람들 중에서 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앞에서 말한 뭐랄까, 이런 좀 이런 좀 빈티지 기술을 선호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럼 빈티지를 선호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빈티지를 선호하는 사람들. 빈티지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어떻다? 특징이 뭐냐? 기술의 사용을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기술의 사용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라 무엇이다? 오히려 그냥 느린 속도에 대한 선호일 뿐이다. 느린 속도에 대한 선호.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됐나요? 그러니까 잠시 사용을 안 하는 것뿐이에요. 이 말이 무엇이냐? 그냥 잠시 그 기술 사용을 안 하는 것이다. 그냥 잠깐 안 하는 거지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고요. 잠시 사용 안 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죠. 스마트폰이 처음에 새로 나왔지만 저는 느리게 가는 걸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잠시 사용을 안 한 것뿐이지 결국에는 지금 스마트폰을 쓰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좀 충격받았던 게 하나 있었는데 뭐였지?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우리 졸업생들이 우리 집에 와서 저희 집에서 술 한잔을 했거든요. 졸업생 2명이랑. 근데 그 친구들이 막 이제 막 사진을 찍는 거야.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몰랐는데 간혹 가다가 인스타그램을 잘 안 하는데 가끔 이제 들어가 보면 인스타그램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보면은 애들이 막 사진 찍는 거 보면 막 이랬다가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이게 뭐지 이거? 그래갖고 이거 어떻게 찍는 거지? 궁금한 적은 있었어. 그래서 아니 설마 사진 찍을 때 이랬다가 확대했다 줄였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갖고 저게 뭐지 하고 이제 나 너무 아저씨 같나 이러면. 아무튼 이제 그런 게 좀 있었는데 막 뭐 어떻게 찍어 애들이.
뭐 어떻게 찍은지는 전 몰라요. 이제 화면을 안 봤으니까. 근데 막 이제 우리 집에서 이렇게 막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뭐가 이제 나는 그냥 사진 찍는 줄 알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근데 사진을 한 5초를 찍는 것 같더라고. 그래갖고 언제 찍냐 이러면서 이러고 있었지. 그래서 이게 좀 뭐 이게 시간이 좀 원래 몇 초 걸린대. 그래서 얘가 이제 올린 거야. 지인의 인스타에다 올린 거야. 근데 올렸는데 내가 눈을 계속 깜빡거리고 있어. 이러면서 찍힌 거야. 그래갖고 아 동영상 찍은 거냐 하니까 뭐 부메랑 아니야? 이름 아니야? 아무튼 뭐 그걸로 찍은 거래. 아 이게 니네가 맨날 하던 막 뭐야 뭐라고 표현해야 돼? 무슨 뭐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이게 그거냐 하니까 그거래. 아 그렇구나. 아 이게 되게 뭔가 이 세상과 동떨어진 약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인스타를 안 하다 보니까. 아무튼 그런데 저 곧 있으면 배울 겁니다. 두메랑. 곧 있으면 배울 거니까 그 뭐야 제 인스타 들어와서 구경하세요. 자, 다음 거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주제는 나왔어요. 뭐야? 빈티지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뭐다? 완전히 기술을 사용을 안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잠깐 안 하는 거야. 그냥 느리게 가는 게. 저도 느리게 가는 게 좋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알았어? 자, 컨시더란 편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하거든. 이 부분. 그래서 아마 우리 교재 뒤에 있을래나? 없네요. 없으니까 제가 좀 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없네? 뭐야 혹시? 죄송. 자, 여기 잠깐 보면은 여기 because appropriate to include 어쩌고 나왔죠? 여기에서 이시 뭐냐면 과목적어예요. 과목적어. 그리고 과목적어고 그다음에 to include in this list so causal movement 여기까지가 진목적어가 됩니다. 자, 사실 이제 제가 어법 시간에 좀 여러 번 이제 설명했던 것 중 하나인데요. 복습 겸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뭐 어법 시간은 아니니까 최대한 어법적인 부분은 배제하고 해석적인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가짜 목적어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해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appropriate 이 부분은 목적격 보어예요. 기본적으로 가목적어, 진목적어는 오형식 구조라고 생각하면 편하거든. 오형식 구조.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우리는 생각해 해석 없고 뭐뭐 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네모가루가 뭐뭐 하다고 생각한다.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자, 우리 오형식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는 주어 동사 관계다. 이게 제일 중요하지. 그래서 쌤이 해석을 어떻게 했어? 네모가루가 뭐뭐 하다. 주어 동사처럼 해석했지. 얘가 뭐뭐 하다 고 생각한다. 됐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한데 적절하다고 생각한데 뭐가 네모가루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대요. 포함한대 in this list 어떤 목록에 포함한다랍니다. 여기에서 이 include를 동사로 보면은 include의 목적어가 요 놈이에요. 요 놈. 이 부사가 사이에 낀 겁니다. 자, 그럼 이 목록에 소위 말해서 느리게 살기 운동이래요. 느린 운동. 그러니까 느리게 살기 운동을 이 목록에다 포함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한대요. 자, 느리게 살기 운동을 이 목록에 포함한다? 말이 조금 어렵죠? 좀 더 이어서 볼게요. With its taste for assurance and tranquility 여기까지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한 덩어리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tranquility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평정 상태, 평온 상태 이런 거를 tranquility라고 합니다. 사실 별주 단어로 나올 만한데 별주로 안 나왔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느림과 평온에 대한 취향이라고 했죠. taste. 어떤 느린 속도 그리고 평정, 평온한 상태에 대한 취향과 함께 이 느리게 살기 운동을 이 목록에 포함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대요. since는 우리가 이래로 때문에 두 가지 중 하나로 해석하는데 완료 시제가 안 나와 있으면 때문에로 해석하면 됩니다. 완료 시제가 없으면요. 완료 시제 아니잖아. 그렇죠? 현재 시제니까. 자, 그럼 뭐 때문에 often technologies are used. 자, 이 자주 그 기술들이 정확하게 사용되기 때문이래요. be used to 동사 원형이죠.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To speed up some processes in life. 자, 그럼 삶에서 몇몇 과정의 속도를 높이는데 정확하게 자주 기술들이 사용되기 때문이에요. 자, 일단 직독직행 다 있거든. 이게 뭔 말이야? 말이 좀 어렵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까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제로서 이렇게 얘기했죠. 이 빈티지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뭐다? 잠시 그냥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즉 느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거에 대한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해.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결국 의미하는 게 뭐냐? 이게 느리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 느리게 사는 사람들을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느리게 살고 있다라는 거를 느리게 살기 운동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그냥 얼리 어답터로 안 사는 거야. 이 운동을 이 목록에 포함하는 게 적절하대요. 여기서 말하는 이 목록이라는 거는 이제 좀 더 내용을 봐야 될 텐데 여기 뒷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기술이라는 건 얘들아 결국에 어떤 생활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좀 편리함 아니면은 뭐 생활에 우리가 여러 가지 전반적인 어떤 속도 이런 거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기술의 발전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근데 나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삶의 여러 과정에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느리고 평온한 거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운동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됐어요? 나는 느린 걸 좋아한다고. 나는 굳이 빨리 안 가도 돼. 나는 그냥 천천히 가도 상관없어. 나는 그런 느리고 평온한 상태가 좋아. 기술이라는 건 근데 사용을 하면 어때? 빠른 거야. 기술이라는 건 빠른 거 관련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기술을 사용을 안 하겠다고. 그냥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제가 아래에다가 이제 내용을 좀 간단하게 패러프레이징을 해놨는데 이 내용을 보면 조금 더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보시면 우리가 느리게 살기 운동을 최신 기술에 관심이 없고 느림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들의 목록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목록이라는 게. 자, 최신 기술에 관심이 없어요. 느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리스트가 있을 텐데 그런 목록에 포함시키는 게 알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기술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속도를 높이는 것, 삶의 여러 가지, 생활에서의 여러 가지의 속도를 높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안 쓴다고. 지금 당장 안 쓴다고. 이해돼요? 뭔 말인지? 느림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니까 속도를 높이는 것을 싫어한다고요. 됐어? 이걸 선호하니까. 근데 속도를 높인다는 건 뭐다? 기술을 사용한다는 것과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기술을 안 쓴다고, 이 사람들은. 됐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뭔가 이 기술을 사용을 하려면요, 일단은 뭔가를 공부해야 돼. 이것도 공부를 해야 되고 뭔가 빨리빨리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씨 부메랑 쓸 줄 모르면 어때? 그냥 찍으면 되지 뭐. 그러니까 저는 그냥 찍은 거예요. 막 그 옛날에 한창 유행하던 막 그 카메라 그 뭐 보정 어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아무거나 보정 어플 검색하고 아무거나 다운받아서 막 찍어요 저는. 요새는 보정 어플을 안 쓴다고 하대.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냐? 보정 어플을 안 쓴대. 그럼 어떻게 보정하냐? 니네 무조건 보정하잖아. 그냥 생 일반 카메라로 찍고 나중에 후보정을 한대요. 그래갖고 참 피곤하게 산다 이러면서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뭐 아무튼간 요새는 또 그렇대요. 이게 이제 또 트렌드인가 봐. 저는 이제 몰랐죠. 자, 아무튼간 저는 빠른 거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거다. 그래서 기술 사용의 속도가 좀 느린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운동, 즉 느리게 살기 운동은 탄생했는데요. As an alternative to fast food. 그래서 fast food에 대한 대안으로서 탄생을 했는데 그러나 quickly spread, 그것이 빠르게 퍼졌답니다. To other realms of life. 삶의 다른 영역으로 퍼지게 됐대요.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 좀 천천히 가자라는 이런 캠페인 같은 게 있었대. 지금 우리가 기술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원래는 이 패스트푸드에 대한 대안으로서 얘기가 나온 거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슬로우 푸드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느리게 살기 캠페인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로 퍼졌다는 거죠. 실제로 어디지? 막 이렇게 어디 놀러 가면은 우체통에다 막 편지 쓰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어디서 봤는데 그거. 우체통에다가 편지를 이렇게 써갖고 이제 그걸 보내는 건데 그게 뭐 6개월인가 1년 뒤에 그 뭐 편지가 온다고 뭐 이런 게 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체가 다 무엇입니까? 느리게 살기 운동의 일환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느리게 살기 운동이라는 거가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요.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이 기술 사용을 천천히 하는 것도 이 분야의 목록에 집어넣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다음 문장. Whoever chooses slowness. 자, 그러면 느림을 선택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may indeed 실제로 practice a form of technological silence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기술적 침묵의 한 형태를 실천하고 있을 수도 있대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기술적 침묵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기술적 침묵. 침묵이라는 건 조용히 있는 겁니다. 조용히 있다라는 건 뭡니까? 기술의 사용을 안 한다는 거겠죠. 됐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얘들아 침묵이라고 표현했거든. 침묵? 이 침묵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말을 못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의도적으로 잠깐 말을 안 하는 걸 우리가 침묵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침묵이라는 말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기술 사용을 안 하는 건데 일시적으로 안 하는 거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야. 됐어?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말했었던 잠시 동안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주제 내용과 연결되는 말이죠. 기술의 기술적 침묵이란 말 자체가. 그래서 주제를 다시 말하는 부분이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를 재진술하는 데 단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 정답은 나왔거든요. 기술적 침묵의 형태를 실천 중이다. 기술을 잠시 사용 안 한다. 이 말과 똑같은 거라 했죠? 답 몇 번입니까? 1번밖에 안 되겠죠. Take a break from using technology. 기술의 사용을 잠시 쉬다. 이것만 가능하겠죠. 나머지도 한번 볼게요. 다 본 김에. 2번은 disconnect oneself from work temporarily. 업무로부터 일시적으로 자신을 분리시킨다. 업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3번 learn how to fix common technology issues. 흔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배운다. 뭐 기술 문제를 전혀 소재에서 벗어난 거죠. 4번은요 relate to the designs and fashions of the past. 과거의 디자인과 패션과 관련이 있다? 뭐야 이거는 뭐 전혀 상관없는 거고. 5번은 combine technologies with traditional activities. 기술을 전통적인 활동과 접목시킨다, 연결시킨다, 결합시킨다 뭐 이런 말이죠. 역시나 전혀 소재와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난이도는 되게 낮았던 게 2, 3, 4, 5 보기가 전부 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주제 및 소재에서 아예 벗어난 내용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쉽게 답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인 것 같은데 여기를 보고 마무리를 하죠. 자, 보시면 In this path of slowness, 이러한 느림의 길에서 우리는 또한 알아낸대요. The many forms of meditation. meditation이라는 게 명상이잖아. 명상이라는 건 앞에서 말했던 침묵과 어찌 보면 좀 연관성이 있는 거죠. 침묵, 명상, 공통점이 뭐야? 가만히 아무 소리 안 나고 있는 상태. 이게 명상이나 침묵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건 뭡니까? 역시나 사용을 안 한다. 잠시 동안 안 한다 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여러 형태의 명상을 발견한답니다. 결국에는 기술적 침묵을 말하는 거겠죠. 잠시 사용 안 하는 거. 자, whether traditional or new, 뭐 전통적이든 새롭든 간에 they're so fashionable nowadays. 요즘에 너무나 fashionable한 것이래요. 그리고 they can be seen as a way, 어떤 방식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이랍니다. To temporarily refrain from technology. 기술로부터 일시적으로 기술을 삼가는. 여기서 이제 내용이 끝났는데, 자, 이게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느림을 선택하는 방향성에서는요, 우리가 뭘 찾을 수 있냐? 전통적인 거든 새로운 것이든 요즘 되게 유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기술을 삼가는 한 방식으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여러 형태의 명상을 발견하게 된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마지막 문장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요, 여태까지 했던 말 똑같은 말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 그러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가 좀 더 그런 게 심하잖아. 빨리빨리 뭔가를 진행을 하고 빨리 가자 이런 것들.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여러분이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수소차 있잖아요. 수소차 지금 아직 대중화가 되진 않았죠. 전기차는 많이 이제 나름대로 대중화가 됐는데 수소차가 실제로 1900년대 초반인가 1800년대 후반인가 그때 발명됐대요. 원래 수소차가. 근데 사실 그때 어느 정도 대중화가 될 수도 있었대. 그걸 수소차가. 근데 사실 이제 와서 지금 수소차가 이제 막 뜨니 많이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 전기차도 한참 전에 사실은 발명이 된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술의 발전은 이미 저만큼 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아는 한 이제 두 분한테 이제 들은 건데
제 아는 분 중에 이제 그 공학 계열에서 굉장히 이제 그 좀 권위자인 분이 한 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께서 말하기를 지금 현대 기술력이면 약사가 필요가 없대요. 아예 필요가 없대 약사가.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그 처방전이나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갖고 이제 그냥 이게 그 바코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럼 그냥 바코드 찍으면은 기계가 그냥 만들어주는 거야 약을 알아서 제조를 해주는 거야. 또는 이제 우리가 그 키오스크 같은 데서 내가 이제 필요한 뭐 어떤 약이 있을 거냐, 뭐 예를 들어 뭐 머리가 아프고 뭐 배가 아프고 뭐 이런 어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체크를 하면은 얘가 알아서 그걸 이제 약을 제조를 해주는 거야. 혹시 여러분 그런 거 봤어요? 요즘에 많이 보이는데 여기 김포나 여기 파주 쪽에서도 봤는데 카페인데 기계가 그 커피 만들어준 거 혹시 봤어요? 그거 혹시 보신 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기계에 눈이 달려 있어요. 이렇게 패드가 이렇게 있는데 패드에 눈이 달려 있어. 그럼 내가 이렇게 주문을 하잖아. 그럼 기계가 저저저저저 이러면서 막 지가 막 해갖고 커피를 만들어서 줘. 그래갖고 오 뭐야 이거? 막 이러면서 막 이제 구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고작 커피 만드는 것 정도로밖에 안 보이지만 실제로는 약을 제조를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이미 한참 전에 나왔다라고 들었어요. 한 5년도 더 됐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약국에서 기계가 약 만들어주는 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겠죠. 저도 본 적 없고요. 그럼 왜 그럴까? 기술 사용을 제한하려고 하는 거예요. 좀 이제 느리게 가자. 뭐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죠. 약사들 밥줄 끊기니까 뭐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어쨌든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은 기술은 이만큼 발전해 있고 사실 좀 천천히 가자. 너무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니까 좀 천천히 가는 게 미덕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잠시 동안 기술 사용을 좀 중단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유형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보기문에 대한 거는 다 같이 살펴봤으니까 아래 나와 있는 이 중심 내용 파악 부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 침묵이란 기술에 대한 완전한 단념, 이거 단념이라고 해도 되겠고요. 뭐 사용 중지 뭐 다 비슷한 말이죠. 단념, 사용 중지, 포기 뭐 다 같은 말입니다. 어쨌든 완전한 단념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삼가는 삶의 한 가지 실천 형태이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삼가는이라고 했는데 이제 삼가한다라는 말을 여러분이 쓰기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사용을 하지 않는 뭐 이렇게 써도 똑같은 말이죠. 결국에 한 가지 실천 형태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 보셨으면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를 좀 볼 건데 근데 이게 지금 잘못 나왔는데 이게 왜 더비격부 나왔죠? 이거 그 전 페이지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잘못 나와 있는 것 같네요. 요거는 건너뛸게요. 요거는 건너뛰고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 어디 보자. 어디 갔냐? 그 아까 감옥적어 나왔었던 부분이 있었죠. 요 부분 we consider 하고 나왔던 문장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를 차라리 제가 중점으로 잡아갖고 과목적어, 진목적어가 쓰였다라는 점 요거를 여러분이 좀 기억하고 넘어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우리 시간이 벌써 45분이니까 잠시 쉬었다가요 쉬는 시간 끝나고 단어 시험을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알류식
하시는 분은 말씀 주세요. 됐어? 동혁이랑 친구랑 혹시 그거 서술형식 하지 않아요? 안 가져왔어? 월요일날 가져왔어. 검사해야 돼. 됐어? 쉬어. 채점 다 하신 분들 좀 보여주세요. 오늘은 수고했네. 그다음에 또 채점 다 하신 분 계신가요? 또 채점 다 하신 분 말씀 주세요. 그다음에 자, 다 하신 분들은 그 다음 거 펴주시면 됩니다. 17번이에요. 다 하신 분들을 결과 좀 써서 알려주시고. 다음 시간에 볼 단어장 드리겠습니다.
저를 잘 봤네. 천천하게 커트라인을 2개를 주니까 딱 2개를 줄인단 말이야. 아 이게 자꾸 합리적 의심이 들려고 하네. 다음에는 커트라인을 하나로 줘볼까? 자, 7번 보자. 다음 질문입니다. 다 펴주시고요. 다시. 페이지는 몇 쪽이냐? 33쪽입니다. 33쪽. 7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또 함축 의미 추론이고요. 첫 문장 중요하니까 잘 보셔야 될 텐데 첫 문장이 또 길게 나왔죠. 그죠? 자, 그래서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갑니다. 처음에 that으로 시작하는데 that's so many species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that이 절의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동사를 한번 먼저 찾아볼게. 동사를 한번 쭉 찾아서 보자면 보자. 여기에 is가 나왔네. 여기에 is가 나왔고 그러면 여기 동사가 있었네. live가 여기 나와있죠. 그러면은 사실상 여기까지가 대절이 이끄는 주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어. 됐죠? 그래서 이제 가주어진 주어를 쓰지 않고 그냥 대절 자체를 주어로 쓴 이런 형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쌤 얘는 왜 가주어진 주어를 안 썼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부정사나 대절을 주어로 잘 안 쓰잖아요. 가주어진 주어를 많이 쓰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왜 안 쓰냐면 주어 동사 보어 형태를 쓸 때 이 보어 자리에도 투부정사나 아니면 대절을 쓸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주어 자리에 또 마찬가지로 대시나 뭐 투부정사를 쓴다라고 쳐봐. 그러면은 주어랑 보어가 어차피 둘 다 대절 또는 투부정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가주어진 주어로 쓰면 오히려 혼동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오히려 얘를 가주어진 주어로 쓰면은 it is that 어쩌고저쩌고 또 that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버리거든요. 이 대절이 보어고 얘가 진주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얼핏 보면 헷갈릴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주어나 보어 자리에 대시나 투부정사가 둘 다 나오면은 보통 이제 가주어진 주어를 잘 안 쓰는 편입니다. 혼동 때문에요. 근데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보어 자리를 보면은 is not 하고 to say 투부정사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가주어진 주어를 쓰지 않고 그대로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대절에 있는 내용이 엄청나게 긴데요. 한번 볼게요. So many species. 자, 너무나 많은 종들이 now 현재 live alongside us.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답니다. In human modified environments. 인간에 의해 변형된 환경에서요. 인간에 의해 변형된 환경에서 너무나 많은 종이 지금 우리와 함께, 우리 인간과 함께 살고 있다랍니다. Whether 뭐든지 아니든지 간에 intensive란 표현 나오는데 원래 intensive는 격렬한, 강렬한 이런 뜻이잖아. 근데 이게 집약적인이란 뜻이 있어요. 집약적인. 오케이? 그래서 integrate의 뜻이 있습니다. integrate, 집약적인. 그래서 집약적인 뭐 영국에 있는 농지라던가 아니면 코스타리카에 있는 재생되고 있는 뭐 숲이라든가 이런 거든 간에 어찌 됐든간 지금 여기서 말한 이 두 개는 뭐냐면 그냥 예시예요. 예시. 어떤 거에 대한 예시냐? 인간에 의해 변형된 환경에서 이 여러 가지 종과 인간이 함께 더불어 살고 있다. 이거에 대한 예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어쨌든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이게 중요한 내용. 살아간다는 것은 is not to say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건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거든요. 독해에서 is not to say 이게 결국에 뭐냐면요. 그냥 mean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mean. 그러니까 don't mean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상식 단수니까 doesn't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됐죠? 의미하는 게 아니래요. 뭘 의미하는 게 아니냐? 대절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Any human society. 자, 어떠한 인간의 사회가 past or present, 과거든 현재든 간에 어떠한 인간의 사회도 has ever lived, 여태껏 살아왔다랍니다. in harmony with nature. 그러니까 자연과 함께 조화로운 상태로 살아왔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랍니다. 됐어요? 자, 일단 해석 다 했는데 뭔 말인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말한 주어 내용이 뭐냐면 길게 나왔는데 요 whether 이하는 필요 없는 내용이에요. 예시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뭡니까? 현재 인간에 의해 변형된 이 환경 속에서 인간과 자연이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여러 종을.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아간다 라고 했잖아요.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아간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공존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에요. 함께 살아간다는 거.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 게 아니다?
조화를 맞춰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조화롭게 사는 게 아니라고요. 됐어? 조화를 이루어 살아왔다. 이거를 뜻하는 게 아니라고요.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길게 나온 거를요 짧게 제가 소재 부분에다가 짧게 쓴 겁니다. 자,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라는 건 뭐다? 조화를 이루며 살아왔다를 뜻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니 우리가 인간과 이제 여러 자연, 여러 가지 생물체와 함께 사는 것 자체가 함께 어울려서 조화롭게 산 거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래.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럼 뭔데?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말하면 This is absolutely not the case. 이것은 전혀 케이스가 아니다. 케이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는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랍니다. 즉 무엇이냐? 인간 사회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요.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뭔데요? 다음 문장. 자, 저는 여기를 주제로 체크했는데 여러분이 한 것과 한번 비교해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The harmonious coexistence라고 나왔네요. coexistence. 이게 뭐예요? 공존이죠. exist는 존재하다라는 뜻인데 tense, ence가 붙어서 명사가 됐습니다. 존재 이런 뜻이 되는 건데 co가 붙으면 함께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함께 존재하는 거니까 공존이라는 뜻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떤 조화로운 공존이래요. 인간과 자연의 나머지, 그러니까 자연의 다른 종들을 말하는 거겠죠. 자연의 나머지 종들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이래. 이 조화로운 공존이 in the distant past, 먼 옛날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많은 부분이 도시화가 되어 있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간다라는 느낌은 아니잖아, 사실은. 그런데 옛날에 우리 수렵 채집인 시절 이럴 때 생각해봐.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 뭐 이렇게 풀떼기 이렇게 해서 먹고 뭐 이렇게 창으로 해갖고 뭐 사냥해서 먹고, 그러니까 뭔가 인간이 자연 속에서 어우러져 살아간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 옛날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먼 옛날에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이 is a romanticized and largely fictional notion이래요. fictional notion이에요. fictional notion.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말도 안 되는 거다. fictional은 이제 그 말이 안 되는 거다. 공상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상적인 개념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낭만적으로 묘사된, 그리고 대체로 그냥 공상적인 개념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미지, 옛날에는 뭔가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어울려서 살아갔구나 라고 상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뭐야? 공상적인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개념이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제를 바로 한번 작성해 볼까요? 그래, 주제. 인간과, 사실상 소재 부분에 다 나와 있어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한다는 것은 허구적 개념이라는 겁니다. 이거야. 허구적인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한다는 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개념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제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우리가 자연과 함께 이렇게 살아왔었잖아 옛날에. 근데 이게 왜 공존하는 게 아니야? 이게 왜 허구적인 개념이야? 뭔가 근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부터 설명이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설명 부분부터 볼게요. Present day conservation often. 오늘날의 자연 보호는요 종종 attempts 시도한대요. 뭐를? To recreate these idealized ecosystems. 재창조하는 거래. 이러한 이상화된 생태계를요. 이러한 이상화된 생태계를 재창조하는 것을 자주 시도한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우리 인간은 어떻게 생각한다? 옛날에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면서 살았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실제로는 아니라고 했지만 이 필자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는 거냐면 요즘에 항상 이 환경에 관련된 얘기가 매번 나오거든요. 환경에 대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간이 너무 이 자연 환경을 너무나도 많이 파괴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너무 인간이 따로 놀아. 이 자연과 함께 살지 않아. 조화롭게 살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옛날엔 조화롭게 살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고. 실제로는 어떻다? 실제로는
옛날에도 조화롭게 산 게 아니라고 하고 있는 거야. 이 필자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아, 우리가 옛날에는 참 이 자연과 어우러져서 살았었는데 요즘엔 그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어떤 짓을 하는 겁니까? 오늘날 자연 보호가 자주 시도한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이상화된 에코시스템을 재창조하기를 시도한대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by the reintroduction of hunter-gatherer style burning of vegetation in America, Africa, and Australia. 여기까지가 첫 번째 예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카랑 아프리카랑 호주에서 그 수렵 체질인 스타일의 초목을 태우는 것을 재도입하는 거래요. 이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뭔데 뭐 초목을 태우는 거를 재도입한다? 뭐 이게 뭔 말이냐? 몰라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모닥불 같은 거 얘기하는 거 아닐까? 대충 생각하면. 근데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뭡니까? 옛날에 수렵 채집인들이 이렇게 했었다고. 그럼 수렵 채집인들이 했던 걸 지금 왜 하는데? 아까 말했잖아. 과거의 인간들은 자연과 어우러져서 살아가고 있다.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됐어요? 지금은 우리가 불 붙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기 이제 수민이 주머니 꺼내면 이제 라이터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농담이야. 아무튼 라이터 딱 꺼내갖고 불 붙이면 불 나오잖아. 요즘엔 불 그렇게 붙인다고,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불 붙이진 않았을 거 아니야. 어떻게? 이게 뭐 나뭇잎 같은 거 모아갖고 이렇게 부싯돌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뭡니까? 나뭇잎을 사용하고 부싯돌을 사용하고 뭔가 이 자연에 있는 것을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자연과 공존한다 이런 느낌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그런 짓거리를 한다고요. 첫 번째. 됐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and by reinstating on economic 여기서 on economy라고 말했네요. 그러니까 현재 비경제적인 중세 시대의 어떤 농업 그리고 농림업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forestry까지 나왔으니까 농림업 그런 관행을 복원한대요. 유럽과 아시아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말이죠.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제 옛날 중세 시대, 진짜 옛날이잖아 이것도. 그럼 중세 시대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농림업 관행을 지금으로 따지면 되게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이잖아. 근데 이걸 한다는 거야. 이거를 다시 복원한대요. 왜? 자연과 함께 살아간다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좀 주려고. 이해됐죠? 뭔 말인지.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은 너무 인간과 자연이 떨어져 살고 있어. 우리 옛날처럼 자연과 함께 좀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 앞으로 살아가자. 그래서 과거로 약간 회귀하는 행동? 이런 거를 하고자 하는 거야. 하고자 하는 건데 자 근데 다음 내용을 볼게요. In truth, 사실은 our relationship with nature, 자연과 우리의 관계는요 is and was, 그리고 항상 과거에는요 less romantic 했답니다. 덜 낭만적이었대요. 됐어?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고요 덜 낭만적이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하는 행동들이 다 뭐야? 다 헛짓거리라고 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낭만적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뭐냐면요, 아까 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를 보면 romanticized라고 이제 표현이 나왔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낭만적으로 묘사된, 그리고 주로 어떤 픽셔널한 노션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냥 허구적 개념이라고 했잖아. 뭐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간다는 거, 이거는 뭐야? 그냥 낭만적이라고. 낭만적. 됐어? 그냥 낭만적인 개념일 뿐이지 실질적 개념은 아니라고요.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뭔가 되게 낭만 있어 보이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막 시골 같은 데서 자연 막 풀 따갖고 막 하고 그 감자 캐갖고 네 집에 감자 없지 막 이러고 막 이런 것들, 뭔가 되게 낭만이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말 그대로 그건 그냥 우리가 허구적으로 생각하는 개념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실상은 어떻다?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다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됐어? 그래서 덜 낭만적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서 자연과 우리의 관계가 덜 낭만적이란 건 결국 뭘까요? 아까 말했던 인간과 자연의 공존은 조화롭지 못하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결국 이 문장이 말하는 거. 다시 한번 우리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는 뭐다? 덜 낭만적이래. 덜 낭만적이라는 건 다시 한번 무엇이다? 인간과 자연 간의 관계가 뭐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겠죠. 쉽게 말하면요. 그렇죠? 조화롭게 살아온 게 아니라고요. 과거에도 오늘날도 그렇다고. 그러니까 과거로 회귀하려는 이런 행동 자체가 다 헛짓거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we in nature. 그럼 이제부터는 근거가 나와야 돼. 아니 왜 대체? 옛날에 그거 되게 낭만적이었던 거 아니야? 우리 자연과 함께 살았던 거 아니야? 왜? 왜 우리가 자연과 함께 사는 게 아닌데? 왜 그러냐면 we in nature. 우리는 자연을 먹어. We take up space. 우리가 공간을 차지해. 어떤 공간? 그 야생의 어떤 자연이 그렇지 않았다면 차지했을 공간을 우리가 차지한다는 거야. 여기서 otherwise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요거거든요. 제가 써놨죠? If we didn't take up space라고 써놨죠. 즉 우리가 공간을 차지하지 않았더라면 원래 그 공간에는 자연이 차지하고 있었겠죠. 여기에 렉스카운 건물이 없었다. 여기에 다 건물이 없었어. 여기 후곡에. 그럼 뭐가 있겠어? 뭐 논밭이랑 뭐 들판이랑 뭐 이런 거 있었겠죠. 근데 논밭, 들판 이게 뭔데요? 다 자연이 차지하는 공간이죠. 이해되셨죠? 즉 우리가 공간을 차지했기 때문에 자연이 공간을 차지하지 못한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그 얘기 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인간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자연과 공존한다는 거가 말이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자연물을 먹는 다음에 뭐 열매 같은 거 먹고 이러잖아. 그러면은 약간 오버해서 생각해 볼게. 우리가 어떤 열매를 먹어. 그러면은 열매를 먹는다는 것 자체가 이걸 소모시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더 극단적으로 이 열매를 소모시킴으로써 이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다른 동물이 있어. 근데 얘가 못 먹어. 굶어 죽어. 그럼 얘를 잡아먹는 또 다른 어떤 게 있어. 그럼 얘도 굶어 죽어. 이래서 생태계 파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존재 자체가 자연과 공존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자, 다음 문장도 보자면 We have used. 우리는 사용해 왔대. 계속해서 근거를 얘기합니다. Whatever technologies have been available to us at a particular time. 여기까지 일단 볼게요. 여기 보면은 technologies만 나와 있는데 지금 내가 밑줄을 잘못 쳤네요. 여기 whatever에만 밑줄을 쳤는데 정확하게는 whatever technologies를 합쳐서입니다. 거기 밑줄을 좀 잠깐 쳐보면 whatever technologies가 한 단어로 뭐냐면 세 단어로 나누면 any technologies that이랑 똑같아요. any technologies that 그리고 whatever technologies 합쳐서 이거 합쳐서 이렇게 됩니다. 잘 글씨가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제가 다시 써드릴게요. 이거랑 똑같다고요. 그래서 사실 전문 용어로 하면 저기에서의 whatever는 복합 관계 형용사라는 녀석이거든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 그냥 이걸로 해석하면 됩니다. 대절 이하하는 어느 기술이라도.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돼. 별거 없어요. 그러면 have been available to us at a particular time이니까 특정한 시기에 우리에게 사용 가능한 그런 어떤 기술이든지 간에 우리는 사용해 왔다고요. 뭐 하기 위해서? To consume us wild creatures. 야생 생물을 우리가 소비하거나 아니면 야생 생물을 내쫓기 위해서요. Often with great success. 종종 거대한 성공으로, 대단히 성공적으로. 자, 이 말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은 각자 인간 자기에 맞는 목적을 위해서 자연을 소비했다 이거예요. 우리는 자연을 소비하는 입장이지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계속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필자는요. As a consequence, 결과적으로 we are living,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Through a time of extinction, 멸종의 시기를 겪으면서, 멸종의 시기를 통해서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멸종의 시기를 겪으며 살고 있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자연을 소비했으니까 자연은 점점 줄어들어.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남은 거잖아. 멸종시켜 오면서 이 멸종을 통해서 우리가 생존하게 된 거라고요. 됐어요? 함께 살아온 게 아니라고. 됐어? 이걸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밑줄 쳐져 있던 부분, 자연과 우리의 관계가 예전에도 지금도 덜 로맨틱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이즉슨 결국 무엇이다? 인간과 자연은 함께 공존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인 거죠. 됐어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얘기잖아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한다는 게 허구적 개념이라고 얘기했잖아. 픽셔널 노션이라고 했잖아요. 말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만 가능합니까? 몇 번? 몇 번? 1번? 2번?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자, 1번 하나씩 보시면 Humans have failed to be in harmony with the natural environment. 인간은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오지 못했다 라고 해석이 되겠죠. 요 내용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를 볼게요. 2번은
The human-nature relationship is inseparable from its cultural context.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그 문화적 상황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분리할 수 없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라는 건데 지금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이 말 자체도 틀렸고 문화적 상황이라는 말도 사실은 좀 적합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2번이 이제 주요 주제였다면 뭐 여기서 문화적 상황이라는 건 시대적 상황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각 지역별 상황이라고 봐도 되겠고요. 각 이제 시대적 상황으로 본다면 옛날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자연과 이제 어떻게 살아왔고 그리고 이제 오늘날에는 자연과 이렇게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굉장히 끈끈하다 뭐 이런 내용인데 오히려 반대에 가깝죠. 공존하지 못한다라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3번은 Humankind is simply a part of nature and its effect on nature is natural. 인류는 그저 자연의 일부이고 그들이 자연에 끼치는 영향은 자연스럽다,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자연에 영향을 끼치는 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그냥 순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주장을 하면 안 되겠죠. 이 필자는요. 이 필자는 다시 한번 뭐다? 인간이 자연을 소비하기 때문에 조화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3번도 아니겠죠. 4번은 Human pressure on nature has gradually declined since the medieval period. 자, 인간이 자연에 가하는 압력이 중세 시대 이후로 서서히 줄어들었다. 뭐 그 내용은 아예 나와 있지도 않죠. 뭐 압력이 강해졌는지 아닌지 뭐 전혀 나와 있지도 않고요. 5번은 Advancing conservation and human development is not an either or proposition. 자, 자연 보호와 인류 발전을 진전시키는 것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내용에서 아예 벗어난 거기 때문에 정답 1번만 가능하겠고요. 자, 중심 내용 파악 부분 간단하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심 내용 파악 봅시다.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한다라는 개념이 낭만적이고 허구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결국 핵심이죠 이게. 제가 아까 말했던 주제 내용과 사실상 일치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 되셨으면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을 한번 좀 볼게요. 구문 해설. 자, 제가 이제 정말 하고 싶은 말인데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문장에서 해석이 잘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뭐 이제 이런 거, 뭐 물결이라던가 이게 뭐 콤마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 삽입구문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된다는 거거든요. 삽입구문은 주로 앞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해 쓰이기 때문에 주로 예시나 뭐 추가 설명으로 간주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독해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첫 문장에서 되게 길게 나왔었죠.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를 보시면 여기 콤마 보이시죠? 됐죠? 그러니까 사실상 아까 전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던 건데 이 부분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앞에 나와 있던 거에 대한 그냥 예시라고 했어요. 예시.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는 핵심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거를 아주 꼼꼼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문장이 길게 나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은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 보어 또는 목적어 얘네만 찾아서 해석하는 게 제일 편해요. 수식어들 다 빼버리고. 그래서 쓴 게 뭐야? 이거잖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잖아요. 간단하게. 주어 자리에 온 건 뭡니까? 너무나 많은 종이 살아요. 우리와 함께 인간이 변형시키는 환경에서. 인간이 변형시키는 환경에서 솔직히 이것도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뭐야? 많은 종이 우리와 함께 산다 이거예요. 됐어? 많은 종이 우리와 함께 산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한다. 결국 이 얘기죠. 근데 이게 결국 무엇이다? has ever lived in harmony with nature. 그러니까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왔다를 뜻하는 게 아니라고요. 됐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체크한 하나, 둘, 셋, 네 개 여기 제외하고는요 해석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꼼꼼하게 이제 해석을 해갖고 완벽하게 무슨 내용이냐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건 뭐야? 핵심만 뽑아가면 된다는 거야. 핵심만. 근데 우리 입장에서 뭐가 핵심이고 뭐가 안 핵심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팁들 중 하나로서 콤마 부분은 제외해도 된다는 거예요. 말하고 싶은 거. 됐어요? 여기 부분은 해석 안 해도 글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전혀.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구문 분석을 좀 이제 다시 한번 해보자면은 일단 요 부분은 부사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요 대절이 주어가 됩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is만 동사인데요. 편의상 제가 is not to say를 동사로 할게요. 아까 전에 제가 필기했던 거 다시 한번 써주자면은 doesn't mean 얘랑 같은 뜻입니다. 3인칭 단수형 반영해서 썼어요. 그리고 대절을 그냥 제가 목적어로 쓸게요. 원래는 아닙니다. 원래는 is not이 동사, to say 이하가 보어예요. 원래는 그런데 그냥 여러분 맥락 파악상 네모 괄호를 뜻하는 게 아니다. 이게 여러분이 해석하기가 더 좋으니까 제가 이렇게 약간 변형시킨 겁니다. 구문 분석을요. 그래서 대절 내부에서도 보자면요. 여기도 보이시죠? 코마 보이죠? 그럼 얘도 뭐야? 필요 없어요. 얘도 필요 없어. 그냥 그 사이에 있는 것만 여러분이 해석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중간에 나와 있는 세부적인 거는 제가 생략을 하고요. 그냥 슬래시 표시만 할게요. 슬래시 표시. 이렇게 인 앞에서 둘 다 끊었습니다. 요 정도만 하면은 여러분이 해석하는데 단어만 안다면 해석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 그렇죠? 자, 오늘의 마지막 18번 지문을 가보겠습니다. 뭐야, 시간이 지금 하나만 더 할게요. 왜 울려고 그래, 수민아? 뭔가 눈빛이 울려고 한 것 같은데. 아니, 지난번에도 두 지문 했는데 오늘도 두 지문 할 수는 없잖아. 하나 더 해야지. 자. 이견 없죠? 자, 다음 갑니다. 아니, 아무도 아무 얘기 안 하길래. 왜? 시호 할 말 있어? 왜? 그래. 자. 아이고. 다음 써보자. 잠깐만요. 생각해보니까 다현이랑 서영이랑 시험 봐야 되잖아. 그러면 안 되겠다. 시험 보는데 왜 이렇게 좋아해? 시험 보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맞아. 나 시험 봐야 돼. 이런 거. 이 시험만 아니었으면 진짜. 시험 시간을 줄이는 건 어때? 지난번에 제가 드렸던 프린트를 그때 혹시 다 해보셨나요? 그때 이제 12지문 드렸던 거 있었죠. 네, 그래서 그거는 사실 제가 그 지문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을 할까 말까 사실 조금 고민이 좀 됐는데 그 지문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해설하기에는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다음번에 번외편으로 한번 할까 뭐 이렇게 한번 좀 고민해 볼게요. 그거는 여러분이 좀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 어법 시간에 한번 뭐 빼고 한다던가 뭐 아니면은 수업을 생략하고 수업을 한번 말이 보이냐. 프린트에 대한 해설 강의를 하지는 않고 제가 만들어 놓은 자습서는 있어요. 약간 이런 포맷으로 만들어 놓은 자습서는 있으니까 자습서 정도는 제가 그러면 PDF로 따로 해갖고 우리 단톡방에다가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번에 나눠드린 프린트 내용이 얘랑 동급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스텝 수준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숙제를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했던 게 21번까지 했으니까 22에서 24번까지 할게요. 22가 43쪽이고 24가 48쪽이네요. 43에서 48쪽까지입니다. 그리고 단어 오늘 드린 게 13에서 20번이었죠? 아까 제가 드린 게 13에서 20번. 다음 시간에 테스트 볼 거니까 단어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시험 보셔야 되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일단 삐자습실로 가시면 되겠고요. 서영이랑 다현이는요. 그리고 여기 누구냐? 승우는 잠시만 좀 남아주세요. 승우는 잠시만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뭐 특이사항 없는 것 같으니까 네, 가시면 되겠습니다.